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하면서 입원하게 됐지만 위독한 상황이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김 여사는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진료 사흘 만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 지난주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한때 체중이 40kg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김 여사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뒤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치과하다 지난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에만 유일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으로 출범을 앞둔 특검팀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모두 16가지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입원이 길어질 경우 소환 조사 등 특검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여사 측은 대선 전인 지난달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 중 하나로 든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8명을 어제 대통령실에 추천을 하면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제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정되어 있던 외래 진료를 보다가 주치의의 권유하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병명이라던가 입원이 필요한 기간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의 입원이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소환 조사 등 이 특검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점,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입원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이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시기가 지금 시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좀 빨리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일단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게 특검이 시작되게 되면 특검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면 조사까지는 지금 불필요한 단계, 지금까지 한 수사를 잘 정리해서 특검에 넘기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입원하였는가, 혹시라도 특검 출범 전에 있을지 모르는 대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 내지는 곧 특검이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꼭 통원 치료라던가 아니면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이번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래도 대면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특검 수사 출범하고 나서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입원 기간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간, 일주일 이내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치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달 내에 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조지우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방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로도 가름할 수 있겠지만 입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면 조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에 병원 말고는 출구가 딱히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범죄자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민중기 특검도 말을 했듯이 아프다고 해서 수사 조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병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지병이 아닌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지병이라는 것은 원래 본인의 병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충실하게 잘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또 수사와 조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본인도 아실 겁니다. 이거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닌 겁니다. 그 기껏 미뤄봤자 뭐 일주일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약 맞을 매라면 당당하게 빨리 맞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거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빨리 쾌차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 의혹을 받는 명품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네. 그때 당시 그 옆에 그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욱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문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윤 전 대통령 네, 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 이게 다른 가방 여러 개와 신발과 교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검찰 수사 상황 얘기거든요. 변호사님, 검찰이 특히 이 바뀐 신발의 치수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신데렐라 수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방 2개를 받았는데 웃돈을 얹어서 다른 가방으로 교환했다가 이전까지 알려진 바였고요. 네. 이게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가방 2개를 웃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 여기까지가 현재 확인된 부분인데요. 네. 가방과 신발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이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가방이든 들 수 있다면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신발 사이즈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비슷한 체구의 여성 혹은 남성은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치수가 본인의 치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특정인을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다. 여기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신발을 바꿔 간 사람과 지금 이 해당 신발 치수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신발을 바꿔 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좀 입증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바꿔간 사람의 그 신발의 치수 그리고 지금 바꿔갔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 신발의 치수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교환한 것인지를 좀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말씀하신 대로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 여사가 교환을 만약에 지시한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 여사의 평소에 신는 신발 치수와 바꿔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 신발의 치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 내지는 김 여사가 착용을 했을 것이다까지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타의 증거들이 이것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한 가지 추가적인 어떤 보완 증거로서의 성격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직 그 신발의 실물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수사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 여사 측은 발치수만으로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진행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부대변인님, 네. 박사학위 취소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석사학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해당 학교에서 사실 그 전에 어떤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혹은 뭐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이것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것을 다시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마련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곧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석사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박사도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 유지, 그러니까 멤버 메인티넌스 이것이 영문 제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이 멤버는 영어로 그대로 쓰고 메인티넌스, 영어는 또 한글로 유지라고 써서 그때 화제의 제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목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학위를 줬는지 이 학교도 저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교육계의 비리, 지금까지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이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표절 시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진실위원회 보니까 48.1%에서 54.9%가 표절로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 특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언제 출범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정리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 출범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의혹과 수사 상황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시작했을 때 바로 함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검이 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 상황들은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고요. 특검이 지금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할지 그런 장소 같은 부분들이 지금 정해지고 있고요. 네. 어떤 규모 같은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인원들이 합류하게 될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20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는데 한 달 내에 이번 달 내에 정도의 어느 정도 윤곽은 모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7차 공판이 있었는데 출석할 때는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점심 휴정 때 나가면서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따져주세요. 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지지자들만 좀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두둔할 일도 뭐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파면의 이유는 불법 계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법원 앞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그 사적 감정은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이냐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겠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뭐 가까이서 보고 싶고 손도 흔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대중에게 전 국민에게 저 장면이 중계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좋게 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곧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초기부터 보석 신청했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나가지 않겠다. 이 보석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그러니까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의 구속이 가능한데 그 기간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 법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풀어줄 것이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둔 다음에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걸려있는 그 보석의 조건이요. 보증금 1억 원 납부 그리고 이 구속이 풀려난 이후에 어떤 특정인들과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그리고 주거 제한 이런 조건이 붙어 네.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려나게 되면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보석 신청을 해둔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것인데 실효성 부분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보증금 납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풀려나는 거를 기대하고 그러면 안 하겠네요. 지금 열흘 참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이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면은요. 다시 구속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기간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 일단은 좀 버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